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신의 통장에 로또 1등 당첨금이 꽂힌다면, 혹은 당신이 평생을 바쳐 준비하던 꿈의 직장에 합격한다면 당신의 인생은 영원히 행복할까요? 아마 이 질문을 받은 99%의 사람들은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당연하죠 라고 대답할 겁니다. 하지만 심리학자들의 대답은 정반대입니다. 아니요, 당신은 절대로 영원히 행복할 수 없습니다. 1978년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교의 필립 브링먼 연구팀은 심리학 역사상 가장 유명하고 충격적인 실험 하나를 진행합니다. 연구진은 1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수십억 이상의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을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삶의 행복도를 불의의 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된 환자들, 그리고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일반인들과 비교했죠. 인생 최고의 행운을 맞이한 사람과 인생 최악의 비극을 맞이한 사람. 1년 뒤, 이들의 삶은 어떻게 변해 있었을까요? 결과는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박살내버렸습니다. 복권 당첨자들의 일상적 행복도는 평범한 일반인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친구와 대화하기, 텔레비전 보기, 아침 식사하기, 새 옷 사입기 같은 소소한 일상에서 느끼는 즐거움의 수치는 오히려 일반인들보다 훨씬 낮게 나타났죠. 반면 하반신 마비 환자들은 어땠을까요? 끔찍한 사고 직후에는 깊은 절망에 빠졌지만 놀랍게도 불과 몇 달이 지나자 이들의 행복도는 일반인과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회복되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기이한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브링먼 박사는 두 가지 메커니즘으로 이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대조 효과입니다. 100만 달러라는 거대한 도파민의 쓰나미를 경험하고 나면 우리 뇌의 쾌락 기준점은 미친 듯이 높아집니다. 과거에는 친구와 마시는 커피 한 잔, 주말에 보는 영화 한 편이 큰 기쁨이었지만 극단적인 행운을 맛본 뇌에게 이런 일상적인 자극은 이제 시시하고 지루한 일이 되어버립니다. 두 번째는 습관화입니다. 아무리 크고 짜릿한 자극도 시간이 지나면 뇌는 그것을 기본값으로 인식해버립니다. 처음 고급 스포츠카에 탈 때 느낀 심장 떨림은 불과 몇 달만 지나면 특별할 것 없는 익숙함으로 변해버리죠. 학자들은 이러한 현상을 쾌락의 쳇바퀴라고 부릅니다. 파도가 아무리 높게 치솟아도 결국 바다는 다시 수평을 찾듯이 인간의 감정도 비슷합니다. 엄청난 행운도 끔찍한 불행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자신만의 기준점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미네소타 대학교의 데이비드 리켄 교수는 수천 명의 쌍둥이를 추적 관찰한 끝에 특별한 결론을 내립니다. 인간이 느끼는 행복의 기본값은 50% 이상이 유전적으로 이미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다. 우리의 뇌는 마치 온도 조절기와 같습니다. 아무리 뜨거운 행운이 찾아와도, 아무리 차가운 불행이 닥쳐와도 결국 원래의 온도로 돌아가려 하죠. 그런데 언뜻 생각하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인간의 뇌는 행복을 오래 느끼지 못하도록 설계된 걸까요? 행복은 오래 갈수록 좋은 것 아닌가요? 세계적인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는 자신의 책 호모 데우스에서 그 이유를 아주 흥미로운 방식으로 설명합니다. 상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열매를 딱 한 알만 먹으면 평생 행복감을 느끼는 돌연변이 다람쥐가 있습니다. 이 다람쥐는 한 번의 식사로 너무나 황홀한 행복에 빠집니다. 더 이상 배가 고프지도 않고 더 이상 불안하지도 않으며 더 이상 무언가를 원하지도 않습니다. 이미 완벽한 행복을 느끼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과연 이 다람쥐는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아마 가장 먼저 멸종했을 겁니다. 먹이를 찾을 이유도, 짝을 찾을 이유도, 위험을 피할 이유도 없었을 테니까요. 그저 나무 위에서 행복하게 웃다가 추위에 얼어 죽거나 포식자에게 잡아먹혀버리겠죠. 반면 열매를 먹고도 금세 배고픔과 불만족을 느끼는 다람쥐는 어떨까요? 이들은 끊임없이 새 열매를 찾고 새 둥지를 만들며 새 짝을 만나 치열하게 번식할 겁니다. 살아남기 위해서요. 아쉽게도 우리 인류의 조상은 바로 이 두 번째 다람쥐에 가까웠습니다.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인류의 뇌는 영원한 행복을 느끼지 못하도록 설계됐습니다. 우리가 승진을 하거나 집을 샀을 때 느끼는 그 짜릿함은 뇌가 생존에 유리한 행동을 했다며 스스로에게 던져주는 일시적인 생화학적 보상에 불과합니다. 도파민과 세로토닌 같은 호르몬은 분비되는 즉시 혈관 속에서 아주 빠르게 분해되어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짧고 달콤한 쾌락을 다시 맛보기 위해 끝없이 쳇바퀴를 굴리며 남들과 경쟁해야만 하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행복이 일시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수많은 경험을 통해 뼈저리게 겪어왔습니다. 새 자동차를 사도, 새 스마트폰을 사도 그 기쁨이 몇 달 가지 못한다는 걸 이미 알면서도 왜 우리는 매번 저것만 얻게 되면 내 인생은 행복해질 거야 라고 또다시 속고 마는 걸까요? 하버드 대학교의 심리학자 데니얼 길버트 교수는 이 현상을
초점의 환상과 생략의 마술로 설명합니다. 인간의 상상력은 지독하게 형편없습니다. 미래의 어떤 사건을 상상할 때 우리의 뇌는 그 사건의 가장 핵심적이고 극적인 장면 하나에만 스포트라이트를 비춥니다. 로또에 당첨되는 상상을 할 때 우리는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 속에서 거대한 수표를 들고 환호하는 모습이나 최고급 호텔에서 샴페인을 터뜨리는 장면만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뇌는 당첨 이후에 벌어질 수많은 불쾌한 일들은 철저하게 생략해버립니다. 돈을 빌려달라며 매일같이 찾아오는 가족들과의 다툼, 투자 사기의 위협, 그리고 모든 꿈을 이룬 뒤에도 다시 찾아오는 지루함 같은 것들 말입니다. 또한 우리는 미래를 시뮬레이션할 때 삼류 영화 감독처럼 행동합니다. 하이라이트 장면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편집해버리는 것이죠. 승진만 하면 행복할 것이라 믿지만 승진 이후에 쏟아질 살인적인 업무량과 윗선의 압박은 상상하지 않습니다. 결혼만 하면 행복할 것이라 믿지만 그 뒤에 따라오는 수많은 책임과 갈등은 상상하지 않죠. 데니얼 길버트는 이를 현재주의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현재의 욕망으로 미래를 상상합니다. 그리고 그 미래에 존재하는 고통과 불편은 무의식적으로 지워버립니다. 취직의 기쁨은 크게, 야근의 고통은 작게, 내 집 마련의 행복은 크게, 대출 상환의 압박은 작게. 우리의 뇌는 미래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지 않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매번 이번엔 다를 거야 라는 환상에 빠져 쳇바퀴 위로 몸을 던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뇌가 만들어낸 이 잔인한 감옥에서 평생 빠져나올 수 없는 걸까요? 아니면 긍정의 힘을 외치면서 열심히 살면 이 쳇바퀴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UC 버클리의 심리학자 아이리스 마우스 교수의 연구는 우리의 뒤통수를 또 한 번 얼얼하게 만듭니다. 연구진은 참가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 그룹에게는 행복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글을 읽게 하여 행복에 대한 기대치를 한껏 높여놓았습니다. 반면 다른 그룹에게는 아무런 글도 읽히지 않았죠. 그리고 두 그룹 모두에게 아주 재미있는 코미디 영화를 보여주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행복해져야 한다는 강박을 가졌던 그룹은 아무 생각 없이 영화를 본 그룹보다 영화를 훨씬 덜 재미있게 관람했습니다. 행복에 지나친 가치를 부여할수록 뇌의 기대치는 하늘을 찌르게 되고 난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해야 하는데 왜 고작 이 정도밖에 안 기쁘지? 라며 스스로에게 실망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행복 추구의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행복은 쫓아갈수록 멀어지는 신기루와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들으면 인생은 참으로 절망적입니다. 유전자가 정해놓은 행복의 한계치, 금방 사라져버리는 행복까지 우리는 영원한 불만족의 저주에 걸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절망하기엔 이릅니다. 긍정심리학자인 켄 셸던과 소냐 류보머스키 교수는 쾌락 적응 방지 모델을 통해 이 쳇바퀴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이들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행복을 결정하는 요인 중 50%는 유전적 요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목숨을 거는 돈, 집, 외모 같은 환경적 요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고작 10%에 불과했습니다. 왜 10%밖에 안 될까요? 집이나 차 같은 환경적 요인은 쉽게 바뀌지 않고 뇌는 그것에 금방 익숙해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40%는 바로 의도적 활동입니다. 연구진은 이 40%를 활용하는 핵심적인 방법으로 다양성을 꼽았습니다. 셸던 연구팀은 이를 증명하기 위해 대학생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10주 동안 타인에게 친절한 행동 베풀기라는 의도적 활동을 시켰습니다. 단 A그룹에게는 10주 내내 같은 종류의 친절을 반복하게 했고 B그룹에게는 매주 다양하고 새로운 방식의 친절을 베풀도록 지시했습니다. 10주 후 놀라운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똑같은 친절을 반복한 A그룹은 처음에는 행복도가 올랐지만 이내 쾌락 적응이 일어나 오히려 실험 전보다 행복도가 곤두박질 쳤습니다. 지루해진 뇌가 친절을 또 다른 노동으로 인식해버린 것이죠. 반면 매주 새로운 방식으로 친절을 베푼 B그룹은 10주 후에도 상승한 행복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인간의 뇌는 반복에는 쉽게 적응하지만 새로움에는 쉽게 적응하지 못합니다. 처음 가본 여행지, 처음 먹어본 음식, 처음 들어본 노래가 당신에게 오랜 추억과 즐거움을 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다양한 것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행복의 기본값을 끌어올리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이제 이 영상의 첫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로또 1등에 당첨되면 영원히 행복할까요? 아니요. 당신은 어떻게든 다시 지루함을 느낄 것이고 또 다른 결핍을 찾아내어 불행해질 것입니다. 당첨금이 더 많았더라면, 복권을 한 장만 더 샀더라면 내 인생은 영원히 완벽할 텐데. 어쩌면 우리는 이 불행의 쳇바퀴에서 영원히 내릴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셰익스피어는 말했습니다. 얻은 것은 끝난 것이다. 기쁨은 무언가를 하는 과정에 있다. 라고요.
우리가 착각하고 있었던 건 행복은 결과에 달려 있다는 믿음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었던 순간들은 무언가를 손에 넣었던 날보다 무언가를 꿈꾸고 기다리고 몰두했던 시간들일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